안녕하세요, 정훈아빠입니다. 저번 영상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시공사 계약 이후 공사 감독에 대해서 잘 보셨나요? 공사 감독이 뭐 하는 사람인지, 공사 감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하셨나요? 좀 어렵죠?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저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번 영상은 제가 건축주 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교육생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내용 중에 공사 감독 요령에 대해서 12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알면 공사 감독 하실 때 조금 편하시고 현장 소장 관리하시기도 좋으실 거예요. 이 영상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 공사 감독 컨설팅을 하면서 실제 경험을 토대로 만든 요령입니다. 이런 거 정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공짜로 이런 거 알려주는 정훈아빠 희망이 구독자 10,000명 돌파입니다. 아직 5,000명 조금 넘었는데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건축주님들 지금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좋은 영상 계속 찍을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공사 감독 요령 12가지 시작하겠습니다. 공사 감독 요령 첫 번째, 견적 요청 시부터 공사 감독관이 있음을 통지하고 계약서에도 감독관의 지시를 따를 것을 명기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시공사는 감독관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건축주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눈탱이 치기 쉬운데 감독관은 전문가다 보니까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감독관이 요구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콩나라 감나라 하고 이 서류 달라 저 서류 달라 이거 확인해 달라 저거 해야 된다 요건 요렇게 해야 된다 상당히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가 상당히 피곤해지고 그리고 하는 업무가 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할 때쯤 돼서 저희 감독관이에요, 아니면 계약 이후에 이분이 감독관이에요, 이런 식으로 감독관이 있음을 얘기하면 시공사들은 저희 공사 못합니다. 감독관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셔야지. 감독관이 있으면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비용이 더 추가가 됩니다. 저희는 계약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견적할 때, 최초의 시공사 입찰할 때 저희 현장은 감독관이 있습니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만 추가 비용이나 계약 해지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해야 합니다. 공사 감독 요령 두 번째, 공사 감독관에게 매일 작업일보와 작업사진 8장 이상 그리고 금요일 주간 예정 공정표를 이메일 제출할 것이라고 명기하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매일매일 작업을 하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건축주한테도 아무것도 안 주고 감리한테도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무슨 작업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일 가서 봐도 이게 무슨 작업을 하는지, 오늘 몇 명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현장 소장만 아는데 현장 소장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작업일보하고 작업 사진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하셔야지만 현장 소장이 작업일보를 작성합니다. 작업일보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 오늘 작업한 내용, 그리고 내일 작업할 내용, 그리고 오늘 들어온 각 공정 인원들, 오늘 들어온 자재들, 장비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일보만 봐도 오늘 무슨 일을 했고 오늘 몇 명이 들어왔고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을 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작성을 안 하면 현장 소장도 잘 체크가 안 돼요. 내일 무슨 일을 할지도 잘 결정도 안 되고 그냥 작업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장 소장도 관리가 안 됩니다. 작업일보를 작성을 하는 게 공사 관리하는데 현장 소장한테 일을 주는 거예요. 작업일보를 써라 그러면 오늘 무슨 일을 했지? 오늘 몇 명 들어왔지?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현장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 사진을 찍어달라는 이유는 이거 작업 사진 요즘 핸드폰이 있어서 찍는 거 어렵지도 않습니다. 근데도 이거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작업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현장을 가야 됩니다. 현장
현장을 나가야지 찍지, 뭐 원격으로 누구 보러 사진 좀 찍어서 주세요 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현장을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현장을 봐야 되는데, 사진을 찍을 때 막 아무렇게나 눈 감고 막 이렇게 찍지 않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찍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때 찍을 때 공사가 잘못된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찍진 않고 그걸 피해서 찍겠죠.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를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죠. 그럼 내가 눈에 보이니까 작업자들한테 야,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수정해,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작업일보하고 작업 사진을 보관하면 좋지만, 이 작업일보하고 작업 사진을 왜 요청을 하냐면, 현장 소장이 현장을 관리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작업일보하고 작업 사진을 무조건 꼭 작성을 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뭐 카톡으로 보내든 뭐 밴드에 올리든 카페에 올리든 매일매일 빠짐없이 매일 작업일보하고 작업사진은 꼭 건축주한테 제출해 줘야 된다고 꼭 명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간 예정 공정표는 왜 제출해 달라고 하느냐, 주간 예정 공정표는 또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는 겁니다. 미리 계획해야지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획하려고 하면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정을 짭니다. 공사라는 게 아무나 막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행공정, 후행공정이 있습니다. 먼저 작업을 해줘야지만 뒤에 쫓아가는 공사가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면은 또 그 뒤에 또 후행공정이 들어와서 또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걸 지휘해줘야 되는데 이걸 누가 지휘를 하느냐? 현장 소장이 하는 거예요. 선행공정, 후행공정을 잘 관리를 해줘야지만 공사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주간예정공정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걸 작성을 하려고 하면 작업자들, 하도급 업체들하고 통화해서 사장님 언제 들어오세요? 언제 작업하실 거예요? 그거를 짜서 선행공정은 뭐가 필요합니까? 후행공정은 뭐가 들어오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각 업체들마다 언제 들어오는 시점, 나가는 시점을 조율해서 공사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가 순탄하게 물 흐르듯이 쫙 흘러가는데, 이 주간예정공정표하고 작업일보가 없이 그냥 공사를 하게 되면 그냥 주먹구구식이 됩니다. 선행공정보다 후행공정이 먼저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그러면 선행공정이 내 작업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덮어버렸어. 그럼 이걸 까서 다시 해야 되잖아요. 다시 설치하면 먼저 마무리하는 업체가 또 난리 치겠죠. 그러면 내 거 파손시켰다고 그것도 파손시키고, 그러면서 공사 현장 개판 되는 겁니다. 서로 맥살도 잡고 싸우고 막 하는 이유가, 이 현장 소장이 선행공정, 후행공정을 잘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작업일보하고 작업사진 그리고 주간예정공정표를 꼭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어디 명기해야 되냐? 계약서에 명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감독을 하실 수 있어요. 공사 감독 요령 세 번째, 공사용 도면, 계약서, 계약 조건 한부를 감독관이 가지고 다니며 계약 이행 사항을 확인 체크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감독관이 그냥 혼자 왔다 갔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감독관한테 도면하고 계약서, 계약 조건을 제출해 줘야 된다. 감독관이 공사용 도면, 계약서, 계약 조건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감독관한테 제공을 해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제공 안 해준다고 하면 건축주님이 제공을 하셔야 되는데, 건축주님이 감독관이니까 건축주님이 이걸 갖고 계시면 되겠죠. 계약할 때 이런 식으로 제본을 해서 계약서하고 공사 도면, 계약 조건 이런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겁니다. 갖고만 다니셔도 솔직히 시공사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있어야지만 공사 감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계약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희 계약서는 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두껍죠? 공사 감독의 요령 네 번째, 공사 감독의 업무는 시공사 계약 이행사항 확인, 시공사 허가 이행사항 확인, 시공사 건축법 이행사항 확인, 시공사가 도면대로 시공하는지 확인, 시공사가 빼먹고 시공하는 게 있는지 확인, 시공사 기성청구에 대한 기성고 확인, 공사가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 분쟁 안 나게 대비하는 거, 그리고 공정회의를 진행하는 거, 그리고 하도급 업체를 확인하는 거,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업무, 자재 선정하는 업무, 공정관리 업무, 현장관리 업무 등 기술적, 건축적 모든 일을 건축주를 대리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건축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게 좀 많죠? 이게 다
공사 감독자의 업무입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공사 감독의 업무에서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공사 감독 업무가 무슨 업무가 있는지만 아시면 될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시공사 계약 이행 확인, 시공사 허가사항 확인, 그리고 시공사 건축법에 대한 이행 확인, 그리고 시공사가 도면대로 시공하는지 확인하는 거, 시공사가 빼먹고 시공하는 게 있는지 확인하는 거, 시공사 기성 청구에 대한 기성고 확인, 그리고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분쟁 안내에 대비하는 거, 공정회의를 진행하는 거, 하도급 업체를 확인하는 거, 하도급 업체가 공사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급을 확인하는 업무, 그리고 자재 선정을 확인하는 업무, 그리고 공정관리 업무, 현장관리 업무, 이렇게 많습니다. 요거를 다 누가 해야 되냐? 건축주가 해야 하시는 겁니다. 감독관을 건축주가 할 때는 건축주가 다 하셔야 되고, 감독관이 있다 그러면 이런 업무를 다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사 관리 감독 컨설팅 업무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감독관들은 이렇게 안 하죠. 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건축주도 저처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 감독 요령 5번째, 현장에는 자주 가지 말고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 방문해서 사진 찍고, 그리고 현장 청결 상태 확인하시고, 현장의 작업 투입 공정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작업에 문제 있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30분 이내만 현장에 머무르고 바로 철수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뭐 매일매일 가셔서 뭐 알지도 못하는데 헤매지 마시고, 시간만 허비하시고 현장 그냥 붙들고 앉아 계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저는 딱 2번만 갑니다. 주로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 이렇게 이틀 정도 갑니다. 이 정도만 가도 충분히 현장 관리가 됩니다. 매일매일 가면 현장 소장이, 아니 매일매일 오면서 왜 이거를 체크 못 하셨냐, 왜 매일매일 오시면서 왜 이제서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책임을 건축주한테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만 가셔도 오랫동안 머무르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가서 최상층으로 올라가셔서 최상층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사진 찍으면서 잘못된 게 있나 없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냥 두리번 하면서 아 저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만 그냥 이렇게 아 저거 다 확인하신 거예요? 괜찮게 하고 계시죠? 뭐 이런 식으로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대로 공사하고 있는지만 확인해 달라고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잘못했을 때 아 제가 얼마 전에 왔는데 아니 그때 제가 소장님한테 이거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확인 안 하셨어요? 아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현장 소장한테 크레임을 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가지 마시고 일주일에 2번 정도만 가시고 30분에서 1시간 이내, 길어도 1시간 넘으시면 안 되고요. 오래 있어봤자 건축주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현장 소장이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장 소장을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현장은 개판되는 겁니다. 현장 소장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건축주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갔다가 빨리 오시는 게 좋고, 중요한 거는 또 사진을 잘 찍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사진을 막 찍으면 현장 소장이 사진을 왜 이렇게 찍으세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아 이거 우리 아버님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보고해 줘야 돼서 사진을 찍어 가는 거다 라고 하면 현장 소장이 이제 막 거기서 잘못된 것들은 설명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왜 잘못된 건데 이거는 수정할 겁니다 라고 변명 아닌 변명, 아니면은 급하게 자기도 잘못된 걸 눈으로 건축주랑 봤으니까 빨리 조치하겠다라는 식의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감독할 때는 아주 중요한 게 자주 가시면 오히려 독이 되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가셔도 1시간 이내로 빨리 철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사 감독 요령 6번째, 레미콘 타설 전날 감리 건축사와 함께 철근 검측을 할 것. 검측 후 당일 타설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시공사들이 공기가 없다고 막 하면서 레미콘 타설 하는 날 아침 일찍 오셔서 철근 검측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타설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레미콘 타설, 이게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타설할 때 시공사들이 이제 검측을 요청을 하는데 감리가 와서 일단 검측을 해야 되는데 건축주님이 꼭 감리 건축사님한테 얘기하셔서
오셔서 철근 건축하러 가실 때 저한테 언제 정도 오시는지 알려주시면 저도 같이 그 시간 맞춰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꼭 하셔야 됩니다. 감리건축사님이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건축도 제대로 안 하고 현장 소장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고 현장에 안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건축사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철근 검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건축사님은 현장에 꼭 오셔서 철근을 확인해야 됩니다. 도면 보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님이 같이 가게 되면 감리건축사님이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잘못된 거를 많이 체크해 주셔서 건물이 안전하게 건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감리건축사님하고 꼭 같이 철근 검측하러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시공사에서 그 지적사항이 많이 생기게 되면 보완하려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걸 회피하고자 타설하는 날 아침에 검측을 해달라고 해요. 그럼 타설하기 전날 검측을 하면 잘못된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보완하려고 하면 뭐 작업자도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레미콘 이거 오늘 못 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공사 못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게 되면 막 레미콘 서 있고 펌프가 서 있고 막 작업자들 막 항의하고 막 그러면 건축주나 감리건축사님이 제대로 검측을 못 하고 그냥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는 식으로 타협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타설하기 전날, 오늘 타설한다 그러면 어제 하루 전날 꼭 감리건축사님이랑 시간을 잡으셔서 하루 전날 철근이랑 거푸집 이런 것들을 다 검측을 하셔서 잘못된 거를 뭐 그 다음날 아침에라도 작업자 불러서 꼭 보완하고 사진 찍어서 제출하고 레미콘을 타설해달라 라고 꼭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안전하게 건축을 하실 수 있고 철근이 빠지거나 누락되거나 잘못 시공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타설하기 전날 철근 검측을 할 수 있게 감리건축사님하고 현장 소장님하고 미리 사전 협의를 꼭 하셔야 합니다. 공사 감독 요령 7번째, 2주에 한 번 정도는 공사 공정회의를 현장 사무실에서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전 협의 및 지시를 하여야 합니다. 뭐 현장 사무실이 비좁은 경우에는 인근 커피숍을 활용하셔서 공정회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공정회의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시는데, 공정회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이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계약사항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어떻게 공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건축주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거예요. 현장 소장은 자기가 알고 있던 경험에 근거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방식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 멋대로 시공을 해버려요. 그럼 건축주님 생각한 거랑 다르게 시공을 합니다. 그분이 경력도 많지 않고 경험도 많지 않은데도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주님보다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건축주님이 알고 있는 것보다 잘못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개판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공정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건축주님 요구사항하고 그리고 도면에 있는 사항 그리고 꼭 시공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꼭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런 내용은 어디 있느냐? 그럼 제가 이제 앞으로 영상에서 각 공사별로 꼭 체크해야 할 사항하고 그리고 각 공사 공정별 꼭 주의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 어떻게 시공하는 게 좋다라는 것들을 영상으로 계속 남길 거예요. 그런 영상들을 보고 다 잘 체크하셔가지고 때가 되면 시공사하고 회의하시면서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공사 감독 요령 8번째, 건축주님이 감독 시에는 건축주 아버님이나 어머님 아니면 집안 어른 또는 실질적인 건축주라고 생각하는 그분에게 보고를 드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핑계를 대고 윗사람 아버님이나 어머님 아니면 뭐 가족분들 핑계를 대고 작업 보완을 지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발견될 시에는 윗분을 핑계로 빨리 보완 시공을 요청할 수 있게 사전에 윗분에 대해서 그분이 까칠하고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분이 좀 많이 아셔서 그분한테 다 보고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를 미리 좀 최대한 어필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현장 소장은 타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충 하고 넘어가기를 바래요. 뭐 자기가 잘못 시공을 했어도 이거 돈 많이 들어가고 시간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까? 제가 다음엔 조심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덮고 마무리 하시죠 라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 둘 넘어가다 보면 계속 앞으로 계속 모든 게 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건축주님이 바라는 좋은 건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공사가 진행이 돼요. 그냥 땜빵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건축주님이 결정권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는 현장 확인만 하고 이거를 보고 이걸 확인하고 아버님이나 어머님 그리고 실질적 건축주님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잘못된 거를 만약에 그분이 알면 저 큰일 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분이 아시면 안 되니까 이거 빨리 원상복구 해주세요. 뜯고 다시 해주세요. 이거 정말 큰일 납니다. 그분이 아시면 정말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빨리 보완 조치 해주세요. 이렇게 그분을 핑계대고 요청을 하셔야지 현장 소장도 알았습니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공사 중지시켜서라도 꼭 그렇게 위에 분이 공사 중지시키라고 했다, 이거 수정 보완 안 하면 공사 진행하지 말라고 했다 라고 거짓말이라도 해서라도 이거를 뜯고 다시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주님이 다 결정하고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거를 건축주님이 결정한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보고 가서 이거 다 가족분들 협의나 아버님이랑 협의해서 결정해서 다시 알려드리는 거라 이거 제가 다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나 오시공한 부분들은 계약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큰일 납니다. 안 그러면 이거 공사에 문제 생깁니다. 공사비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축주님, 아버님이나 어머님 좀 까탈스러운 분이 계시다라는 거를 꼭 현장 소장 시공사한테 공사 중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저도 제가 감독이지만 건축주님 핑계대고 이것저것 작업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움직입니다. 제가 이거 해 라고 하면 감독관님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번만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타협이 들어와서 저도 그럼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냥 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저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다 잘못된 거 아주 강력하게 다시 재시공이나 보완 시공을 지시합니다. 아무튼 건축주님이 결정권자가 아니고 건축주님 실질적인 이런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꼭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공사 감독 요령 9번째. 집에 다 컴퓨터나 노트북 있으시죠? 컴퓨터에 작업일보, 공사 예정 공정표, 공사 공정회의록, 그리고 계약 관련 서류, 그리고 공사 관련 서류, 지출 관련 서류 폴더를 각각 만들어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공사 현장에 관련된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소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 모든 자료들을 다 넣어서 관리를 날짜별로 쭉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현장 소장이나 시공사나 설계 건축사나 감리 건축사나 관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서류가 어디 있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이렇게 잘 관리해야 되냐면 건축주님이라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보기 쉽게 일자별로 잘 이렇게 관리하셔서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협의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언제 돈을 줬는지 그리고 계약 관련 서류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공사 관련 서류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잘 정리해 두시면 공사할 때도 정말 편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유지보수 할 때도 중요하고 그리고 혹시나 시공사랑 분쟁이 생겼을 때도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들이 되기 때문에 항상 폴더에다가 기록하고 남기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지금이라도 공사 관련된 폴더들을 잘 정리하셔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모든 현장이 모든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전 현장이나 그 전 현장들을 다 참고해서 공사 감독이나 설계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예, 건축주님도 쉽습니다. 이거 건축주님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감독 요령 10번째. 카톡이나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서 현장 소장, 건축주, 감리 건축사, 설계 건축사를 가입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서 건축주하고 저만 들어갈 수 있는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에 공사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놓습니다. 네이버가 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노트북이나 이런 데스크탑 그리고 카톡이나 밴드 이런 데다가 각종 기록을 해 놓으면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찾아보기도 어렵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는 각 게시판별로 쭉 나눠서 매일 기록만 해놓으면 핸드폰만 있으면 전국 어디 그리고 해외에서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도 얼른 찾아볼 수 있게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 만드는 거 아주 좋고요. 그리고 카톡방 같은 거 만들어서 작업일보 그리고 작업사진 그리고 주간 예정 공정표나 월간 예정 공정표 이런 것들 공사 협의 사항들을 카톡방에서 쭉 계속 올리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는 감독관인 저하고 건축주 그리고 건축주 가족분들만 가입시켜서 거기에서는 이제 뭐 지출결의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사에 관련된 서류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공사 관계자들이죠. 건축주 가족, 공사 감독관인 저, 그리고 현장 소장, 시공사 대표, 그리고 설계사무소 건축사님, 그리고 감리건축사님, 그리고 다 하도급 업체들, 공사 관련된 사람들을 카톡방에 다 초대를 해서 거기다가 현장 소장 보러 작업일보하고 작업사진을 매일매일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매일매일 작업사항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그거를 또 다운받아서 네이버 카페에다가 또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카톡방은 오늘은 보기 좋은데 뭐 일주일 한 달 정도를 찾아보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 놓는 작업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힘든 작업이지만 건축주님 공사 협의를 통하고 기록을 남겨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니 이것도 꼭 하시면 공사 감독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공사 감독 요령 11번째, 현장에 절대 음료나 먹을 거 사가지 말 것.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현장에 가실 때 건축주님들이 현장 소장 고생하시고 작업자들 더운데 추운데 고생하는데 빈손으로 가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마음 착한 우리 건축주님들 양손은 무겁게 음료수, 빵, 과자 뭐 이런 것들 잔뜩 사가지고 가실 때마다 현장에다가 갖다 줍니다. 이거 갖다 주면 줄수록 시공사에서 현장 소장이 건축주한테 뭐 한두 번은 고마워하겠지만 이거 정말 싫어합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우습게 보고요. 그리고 당연한 줄 알아요. 어떨 때는 이번에는 왜 안 사오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아, 뭐 내가 이걸 뭐 맨날 사다 준다고 했어? 그것도 아닌데 맨날 주다 안 주니까 왜 안 주냐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먹을 거 사갖고 가시면 안 됩니다. 가서 뭐 음료수도 사갖고 가면 안 되고 물도 사갖고 가면 안 되고 뭐 빵, 간식 이런 거 절대 사가지 마세요. 이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건축주를 상당히 우습게 봅니다. 그냥 가실 때 이런 계약 서류 그리고 도면 이런 것만 들고 가세요. 핸드폰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진만 찍으시고 그리고 그냥 오세요. 거기 있는 뭐 음료수도 드시지 마시고 뭐 현장 소장이 주는 뭐 다른 거 드시지도 마세요. 주지도 마시고 받지도 마세요. 물 같은 거는 뭐 얻어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주지도 마시고 받지도 마세요. 절대. 이거 현장에 이렇게 사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현장 소장이 이거를 혼자 다 먹을 수 없잖아요. 작업자들 먹으라고 줬으니까 이거 작업자들이 건축주가 이거 갖고 오는 거 보는 순간 작업을 멈춥니다. 멈추고 앉아 있어요. 그럼 그걸 갖다 주면 그걸 먹으면서 노가리 까겠죠. 바쁜 시간에 음료수 또 주신 것도 성이라고 또 먹고 간식 먹고 이러면서 담배도 피고 하면서 뭐 1, 20분 30분 그냥 날려 먹어요. 그 30분이면 공사를 얼마나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좀 더 일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시간은 그 시간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거 사가시면 안 됩니다. 공사 시간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소장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먹으면 그 음료수 캔하고 빵 봉투하고 과자 봉투 이런 거 간식 봉투 이거 어디다 놓을까요? 공사 현장 아무데나 막 던져요. 그럼 이게 콘크리트 속에도 들어가고 막 여기저기 막 들어가고 현장 개판 됩니다. 이거 누가 다 주워요? 현장 소장이 줬든 건축주가 또 다 주워야 돼요. 안 그러면 레미콘이나 콘크리트 속에 막 다 들어가고 막 그래서 품질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현장이 완전 쓰레기통 되는 거예요. 건축주님 이거 정말 이런 거 갖고 가시면 안 되고요. 현장 소장도 작업자들이 다 돈 주고 시키는 거예요. 현장 소장이 안 줘도 그 작업 반장들이 간식 다 챙겨서 주고 지들이 먹은 건 지들이 싹 치웁니다. 근데 건축주님이 주시면 잘 안 치워요. 고마워하지 않으니까 작업시간 뺏지 마시고 절대 이런 거 사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주고 싶으면 현장 소장님한테 고생하셨다고 카톡 선물 있죠? 카톡으로 통닭이나 뭐 많잖아요. 스타벅스라든지 커피 쿠폰이라든지 이런 거 좀 뭐 보내주시면 오히려 그런
이런 거 되게 좋습니다. 저도 건축주님들한테 카톡 선물 많이 받는 편인데 정말 그게 너무 고맙습니다. 차라리 뭐 사주시는 것보다 카톡으로 주시면 저도 고맙다고 답례도 드리고 또 감사하다고 인사도 드리고 얼마나 서로 좋습니까? 사가지 마시고 카톡 선물이나 이런 거 주시는 게 감독하실 때 엄청 좋습니다. 타설하고 힘들고 내가 저 사람들이 폭염에 그리고 이 강추위에 비가 이렇게 막 쏟아지는데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걸 내가 봤다, 안쓰럽다 그러면 카톡 선물 주세요. 카톡 선물. 그래봤자 10,000원, 20,000원짜리잖아요. 그거 받으면 기분 되게 좋습니다. 솔직히. 그걸로 공사 감독을 하는데 이것도 너무 자주 주면 돼요? 안 돼요? 자주 주면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대 자주 주지 마시고 가끔씩 정말 내가 이 사람한테도 고맙다 느꼈을 때 그때 한 번 정도씩 주시면 되고, 이 비용을 모았다가 나중에 현장 소장님한테 골조 끝났을 때나 뭐 상랑식 할 때 고생하셨다고 금일봉 좀 주시고, 그리고 공사 다 끝나고 준공식 때 금일봉 해서 주시고, 그러면 그 현장 소장 막 날라다닙니다. 그런 거 모아서 목돈으로 주세요. 맨날 10,000원, 20,000원 주지 마시고 30-40만원씩 뭐 상품권을 해가지고 뭐 준공 때 준다든지 골조 끝났을 때 준다든지 이러면 이게 더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현장에 먹을 거 사가지 마세요. 공사 감독 요령 12번째 마지막입니다. 현장에 갈 때는 꼭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고 될 수 있으면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가시면 좋습니다. 지저분하게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 눌린다고 안전모 안 쓰고 안전화 안 신고 하시면 다른 작업자들도 안 쓰고 현장 소장도 안 씁니다. 이 안전모 안 쓰고 안전화 안 신으면 사고 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공사에도 지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님이 안 쓰면 건축주도 안 쓰는데 내가 왜 써?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님이 쓰시고 가시면 왜 안전모 안전화 안 쓰세요? 제가 다 안전관리비 다 드렸는데 이렇게 한 말씀 하시면 이 사람들 다 후다닥 씁니다. 이거 현장에 건축주님이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비들 다 하라고 돈을 다 주신 거예요. 법으로 다 주게 돼 있어서 계약 금액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과태료도 되게 심하고. 근데 소규모 현장이라고 안 쓰고 아예 시공사에서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을 안 하면 그 돈이 다 뭐죠? 이윤이에요. 그냥 시공사 다 자기네들이 그냥 먹는 거예요. 건축주님 돈 안전관리하라고 줬는데 그냥 다 자기네들이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님이 이걸 쓰고 가셔서 왜 안 쓰시냐, 이거 안 쓰시면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냐, 다 가정들이 있으신데 안전모 안전화 착용하시고 작업을 해줘라 라고 얘기하시고 현장 소장한테도 안전모 안전화 지급을 다 해줘라. 이거 지급을 안 하실 거면 나중에 이거 다 정산할 거다. 정산해서 사용 안 한 금액은 다 돌려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현장 안전관리가 됩니다. 건축주님이 쓰셔야 현장 소장도 쓰고 그리고 작업자들도 쓰고,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안전모하고 안전화를 신으면 작업도 깨끗하게 잘 됩니다. 뭐 힘들고 뭐 쓰기 귀찮고 거짓말이에요. 그 꼭 다 쓰라고 하시고 건축주님도 꼭 쓰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건축주님이 안전모 안전화를 사시란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다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건축주님이 현장 소장한테 건축주용 안전화하고 안전모 주세요 라고 하면 지급을 해줍니다. 뭐 사모님 것까지 다 지급을 해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차에 갖고 다니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현장 사무실에다 비치해 놓으면 제가 왔을 때마다 갈아 신고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건축주님도 안전모 안전화 꼭 쓰세요. 머리 눌리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쓰시고 태양볕에 추운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을 합니다. 그분들은 건축주님이 잠깐 1시간 쓰시는 거니까 건축주님이 솔선수범하셔서 쓰시고, 안 쓰시면 안 쓰시는 거 꼭 지적하셔서 꼭 쓰시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건축주님. 그리고 옷을 입고 가실 때는 좀 깨끗한 옷을 입고 정장 비슷한 옷을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봐도 저분이 건축주구나 라는, 건축주가 아니어도 저 사람은 감리나 뭐 감독관이 되겠구나 라는 정도의 좀 옷을 입고 가세요. 어떤 분들은 건축주님 가면 슬리퍼에 반바지 반팔 입고 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뭐 이상한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오시는 분도 많아요. 운동화도 그냥 이상한 운동화 신고 오시는 분도 많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현장 소장도 건축주를 깔봐요. 맘먹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업자들이 아주 깔봅니다. 아주 무시하고, 그리고 뭐 지들이 뭘 한다고 건축주한테 뭐 가리키려고 하고, 뭐 공사가 어떠니, 현장이 어떠니, 설계가 어떠니, 뭐 어떠니, 자기가 뭐 이런 건물 몇십 년을 졌는데 이렇게 공사하는 건 처음 봤다느니, 뭐 어쩌다느니,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꼭 이렇게 시킨다느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엉겨붙으려고 대들라고 하고 건축주한테 요구를 하려고 하고 막 그럽니다. 이게 건축주님이 그냥 대충 하고 가셔서 그래요. 가실 때 안전화 안전모 쓰시고 옷도 좀 깨끗하게, 저 같은 경우에 정장 차림으로 주로
갑니다. 지금 현재 이분 이 상태로 저도 오늘 오전에도 공사 감독을 갔다 왔는데 이렇게 갔다 온 거예요. 머리가 살짝 눌리긴 했지만 그래도 꼭 안전모 쓰고 안전화 신고 그리고 갑니다. 저도 그렇게 다녀요. 건축주님도 그렇게 다니셔야 됩니다. 절대 품격 떨어지는 옷을 입으셔가지고 현장 소장이나 시공사나 그리고 작업자들이 건축주를 무시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한번 무시하면 끝까지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실 때는 조금 신경 써서 가시는 게 좋고, 가실 때는 꼭 계약서 그리고 계약 조건 그리고 도면 꼭 갖고 가셔서 이거를 그냥 들고만 있으셔도 돼요. 맨손으로 가지 마시고 이걸 들고만 있으셔도 돼요. 그냥 한번 이렇게 쭉 그냥 훑어만 보시고 세밀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넘겼다가 이렇게 그냥 접었다만 하시고 먼 산 보듯이 현장을 두리번 거리시면 현장 소장이 뛰어다니실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가실 때는 꼭 안전모 안전화 착용하시고 깨끗한 옷 입고 좀 품격 있는 옷을 입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12가지 공사 감독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좀 많지만 되게 다 간단한 거예요. 이거 뭐 어렵지 않은 겁니다. 이거를 꼭 숙지하셔서 가실 때마다 요거를 12가지를 한번 읽어보고 가시면 현장 소장을 지휘하시고 감독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어렵다라고 하면 공사하시면 안 돼요. 요 12가지가 공사 감독의 기초입니다. 12가지를 숙지하시고 요거를 이행하셔야지만 제가 다음 영상에 가르쳐 드리는 공사 감독은 어떤 업무를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사 감독 업무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느냐, 또 그리고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각 공정별로 내가 알아야 될 사항들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영상을 쭉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세트를 다 보시면 저보다 더 뛰어난 감독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 뭐 물론 시공사나 현장 소장이 이 영상을 보면 상당히 당황하실 것 같은데, 현장 소장님들도 이 12가지를 잘 기억하셨다가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하실 때 응대를 그렇게 하시게 되면 작업자들 관리하실 때도 되게 편합니다. 저도 건설회사 기사 시절, 대리 시절, 과장 시절 때 제 사수한테 다 배운 것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공사 감독 요령입니다. 건축주님들 이거 공부 많이 하셔서 공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야지 저도 힘도 나고 또 다음 주에 또 영상을 또 찍을 수 있겠죠. 저번 영상도 보신 분도 많지 않고 구독, 좋아요도 얼마 많이 안 늘어났지만 당분간은 조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건축주님들을 믿고 10,000명 될 때까지 한번 열심히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그러면 건축주님들 화이팅입니다. 안녕.